자, 은유야, 처음부터 봐봐라. 첫 번째가 동물과 에너지가 있다. 우리가 왜 밥을 먹어, 은유야? 먹고 살라고. 응? 근데 이때 여기 밥을 먹으면 이 음식물에 영양소가 있어. 이 영양소를 갖다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를 해. 그래갖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소화라든지 세포호흡을 배워야 돼. 자, 보자. 그러면 먹고 살려면 첫 번째 자, 봐봐. 여기가 첫 번째가 소화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생물의 구성 단계가 있어. 에이? 우리가 생명체다, 아니다. 이거는 뭘로 따져? 생물의 구성 단계로 따진다. 생명체가 사람같이 여러 가지 세포로 된 다세포 생물도 있어. 근데 세균이나 집신벌레, 아메바 같이 단세포로 돼 있는 생명체도 있다. 그래갖고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세포가 모여가지고 된 생명체야. 다세포 생물이야. 그러면 이때 생물의 구성 단계가 있어. 생명체 구성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 우리 몸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래? 우리는 뭐라 그래? 뭐가 모여야 돼? 첫 번째는 세포야.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그 다음 세포가 모여서 비슷한 모임의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냐? 조직이 돼. 조직은 뭐냐? 비슷한 세포들의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단계야. 그 다음 조직이 모인 다음에 일정한 역할하는 기관이 돼. 기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 조직이라 그래. 아니, 기관이라 그래.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인 뭐가 된다? 개체가 돼. 우리 사람도 하나의 개체야. 그리고 세균도 하나의 개체야. 단세포지만. 근데 이때 동물과 식물은 조금씩 틀려. 동물은 뭐가 더 있는 거야? 여기에서 기관계가 더 있는 거야. 식물은 뭐가 더 있는 거야? 여기에 조직계가 더 있는 거야. 식물. 우리가 생명체라 하면 봐라,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생물의 몸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이루어졌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동물하고 식물하고 크게 나누는데 우리 생명체를 동물의 몸의 구성 단계를 보자. 동물의 몸의 구성 단계는 잘 봐봐. 첫 번째,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기관계가 모여가지고 개체를 이룬다. 첫 번째 봐봐. 동물은 세포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지. 근데 이런 게 뭐 있냐? 동물의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 같은 게 있어. 야, 이제 네가 은유가 목욕탕 가고 때밀지. 때밀면 때라든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때는 상피세포가 벗겨져 나오는 거야. 왜? 상피세포는 재생이 돼. 재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몸의 구성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세포야. 근데 이런 게 뭐가 있어? 근육세포,
상피세포. 그리고 신경세포도 있어. 그리고 혈구. 혈액 속에 혈액은 우리가 이제 혈액이 안 흐르면 우리는 죽는다. 왜? 심장이 가동을 안 하니까. 근데 왜 심장 혈액이 계속 흘러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각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를 공급해주고 혈액을 통해서 그리고 세포 결과 생기는 노폐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러면 이게 순환이 일어나야 돼. 혈액이 운반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혈액에는 건더기 성분하고 액체 성분이 있거든. 그 중에 건더기 성분이 적혈구, 백혈구 같은 게 있어. 이게 혈구도 하나의 세포다. 그 다음 세포가 모여서 세포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게 조직이야. 그래가지고 조직에는 뭐가 있냐? 근육세포들이 모이면 근육조직, 상피세포들이 모이면 상피조직, 신경세포들이 모이면 신경조직. 그 다음 뼈나 근육들이 모이면 근육들이 결합조직이라고. 결합을 시키는 거. 그리고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된다? 기관이 돼. 기관이 되는데 동물에서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하고 기능을 갖춘 단계야. 뭐가 있어? 우리는 기관이 뭐가 있냐? 위. 자, 소화만 따져보자. 입이 씹어줘. 입에서 씹어줘. 갖고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 위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을 통해서 똥 싸. 그러면 위 있고, 뭐가 있냐면 또 폐. 소화에 관계되는 위도 있고, 호흡에 관계되는 폐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의 운반에 관계되는 심장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기관에 콩팥, 우리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이 있다. 그리고 뭐 또 있어? 방광도 있고, 작은 창자, 큰 창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이야. 근데 이것들은 여러 조직이 모여갖고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추는데 우리가 기관이 파괴되지. 그럼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간암 걸리고 위암 걸리고 그러면 못 살잖아. 그리고 기관계가 있어. 기관계는 뭐냐? 이게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 중에서 하나야. 동물에만 있어, 이거는. 근데 기관계는 뭐가 있냐면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소화계는 뭐냐? 자, 봐라. 기관계 같은 경우는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화계는 봐라. 소화에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리고 거기에 뭐 또 들어가냐? 잠오냐? 잠오면 말해. 선생님 아이스크림 줄게. 거기에 콩팥, 또 이자, 간도 들어가. 왜? 선생님 여기는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간이라든지 쓸개, 이자가 들어갈까? 간에서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쓸개즙을 만들어. 이게 쓸개즙이 쓸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래갖고 쓸개즙으로 분비를 해줘. 그러면 쓸개즙이 저장했다가 소장으로 분비를 해. 그리고 이자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소화계에 간, 쓸개, 이자도 들어가는 거야. 다음에 배울 거야. 그 다음 봐봐. 또 뭐가 있냐? 순환계가 있어. 순환계는 이제 이 영양소나 산소를 갖다가 세포로 보내주고 세포 결과 생긴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를 운반해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노폐물이 쌓이면 우리는 죽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보내야 돼. 이때 관계되는 게 심장하고 혈관, 혈액이지. 이게 순환계야. 그 다음 호흡계도 있어. 호흡계는 뭐야? 호흡에 관계된 기관들의 모임이야. 뭐 있어? 코, 기관, 기관 폐가 있어. 그래갖고 기체를 교환하지. 그 다음 배설계도 있어. 배설계는 자 우리 몸에 노폐물 쌓이면 안 된다 했지. 이렇게 노폐물 같은 거는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노폐물은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콩파, 방광, 요도, 오줌관 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기관계가 모여가지고 사람이라는 개체가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모르고 있어? 더우면 말해. 에어컨 틀어줄게. 더워? 알았어. 그 다음 보자, 이제 이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체는 기관계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독립된 생물체다. 사람이 동물의 개체야. 그리고 식물을 볼까? 식물을 볼까, 얘들아? 식물의 구성단계. 식물 몸의 구성단계를 보자. 옆에 보충자료 플러스 강이 나왔다. 식물의 몸의 구성단계야. 나무나 풀 같은 게 식물이지. 식물은 구성 단계가 어떻게 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너 여기 이거 2학년 2학기 아니야? 잠깐만. 여기 책이 틀리지? 이게 옛날 거구나. 어쩐지. 책이 틀렸네. 새 거지. 다른 거지. 선생님이 이거 옛날 거 최신 거 이거 똑같이 이걸로 해주었잖아. 어쩐지 참 틀리다. 어이씨 멍청한 거 진짜. 식물과 에너지 보자. 여기서 자 봐봐. 자 우리가 생명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 야,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는데 우리는 양분을 갖다 이런 영양소를 갖다 양분이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양분을 생산해 못해. 근데 식물은 뭘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 그렇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물을 먹고 밥을 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먹고 우리가 영양소를 얻는 거야. 근데 우리는 광합성을 해 못해. 양분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러나 우리도 빛은 쏘여야 돼. 왜 그럴까? 그렇지. 우리 알고 있네. 비타민 D가 원래 이제 햇빛을 쏘야지만이 이게 비타민 D가 합성이 돼. 우리 몸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빛을 쏘야 돼. 근데 우리는 양분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그러면 양분을 만드는 거는 식물만이 할 수 있다. 녹색 식물. 광합성이 있어. 자,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광합성은 뭐야? 말 그대로 뭐야?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광합성이라 그래.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뭐냐? 자, 식물이 비대에너지를 이용하여 뭘 재료로? 봐봐. 식물이 뭘 재료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뭘 만들어? 비대에너지를 흡수해. 그래가지고 뭐? 포도당과 뭘 만들어? 산소를 만들자.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이.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뭐라 그러냐? 물과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어. 이것들은 무기물이라고 그래. 그리고 얘는 유기물이라고 그래. 물질 중에 무기물은 우리 원소 중에 탄소를 포함 안 하고 환경으로부터 온 거야. 공기라든지 암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무기물이라고 해요. 근데 탄소를 포함하고 얘는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해. 그래가지고 생명체로부터 온 게 포도당이야. 근데 얘는 비대에너지를 갖다가 이게 왜 광합성이라고 그러냐? 자, 은유야 봐봐. 얘가 분자량이 적은 물질이야. 저분자 물질이야. 그리고 얘는 분자량이 커. 고분자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자 A라는 물체가 N개가 있었어. 서로 떨어져 있었어. 그럼 분자량이 작아. 근데 얘들이 중복되게 합해지는 중합반응 거쳐. 그러면 얘들이 서로 연결이 돼. 한 물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분자량이 커지지. 분자량이 커지지.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분자량이 작은 놈을 분자량이 큰 놈으로 만든다 해서 광합성인 거야. 합성인 거야. 이게 합성의 반대말이 뭐야? 불에겠지. 불에겠지. 근데 이것들을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합치려면 뭐가 필요해? 풀이 필요하겠지. 그 풀이 뭐다? 에너지야. 빛에너지인 거야. 이걸 저분자 물질, 고분자 물질을 만들려면 이걸 붙여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빛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광합성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뭘 생산해?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든다. 유기물 만들고 광합성 결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인 유기물을 만들고 생명의 호흡에 필요한 광합성을 산소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 은유야. 주로 어디서 일어나?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나? 식물의 뿌리 줄기 잎에서. 어디서 일어나? 입에서 일어나지. 입에 광합성이 장소인 뭐가 많으니까? 엽록체라고 있어. 엽록체라고요? 녹색으로 생긴 게 있어. 입이 왜 녹색이야? 엽록체에 있는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에 있는 색소가 있어.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 이 색이 녹색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녹색을 띠는 거야. 그럼 보자. 자, 그래가지고 보자. 첫 번째. 식물은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인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근데 이때 이 광합성의 장소가 있지. 장소가 어디라고? 광합성의 장소가 어디라고? 엽록체.
염록체가 있어. 입에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옆에 플러스 강의 봐봐. 염록체는 식물 세포에 들어있는 초록색 알갱이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리고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 이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 그다음 염록체에는 무슨 색소가 있다? 염록소라는 색소가 있어. 이 염록소가 염록체에 들어있는 초록색으로 얘가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이 일어나게 만들고, 얘가 무슨 색을 띈다? 녹색을 띄어. 그러다 보니까 염록소 때문에 염록체와 식물이 녹색을 띠는 거야. 이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다? 입에 있는 초록색의 알갱이야. 근데 왜 얘가 초록색을 띠냐? 이 염록체에는 염록소라는 색소가 있어. 얘가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이 일어나게 만들어. 그리고 얘가 녹색을 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물이 녹색을 띠는 거야. 그러면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하고 생성되는 물질 보자. 필요한 물질이 있고 생성되는 물질이 있다. 봐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뭐가 재료가 있어?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라는 말이야.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야. 뭐가 있어? 첫 번째가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 뭘 흡수해야 돼? 빛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세 개가 필요하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물, 이산화탄소, 빛이야. 근데 빛은 아까 처음에 누구? 염록체에서 색소를 나타내는, 녹색을 나타내는 염록소에서 흡수를 해. 그리고 물은 어떻게 공급될까? 자, 우리 사람은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라든지 이게 다 공급이 된단 말이야. 산소라든지. 근데 얘는 물이 이동한 통로인 식물은 물관이 있고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인 체관이 있어. 즉 물은 식물에서는 뿌리에서 흡수해. 그래갖고 뿌리에서 흡수돼가지고 뭘 통해서?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한 통로인 물관을 통해서 이까지 전달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옆에 거기에 그림 나왔잖아. 봐봐. 입에 물이 어떻게 공급이 돼? 물관을 통해서, 식물체에서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물관이라고 해. 물관은 뿌리에서 줄기 거쳐 이까지 연결되어 있어. 그래갖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거쳐갖고 이까지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또 이제 이산화탄소는 뭐야? 기체니까 잎에 보면 뭐가 있어? 기공이라는 게 있어. 공기 이동 통로인 기공이 있어. 갖고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다. 뭘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흡수해.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한 물질들이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에너지까지 흡수하면 이제 드디어 광합성이 일어나고 포도당과 뭐가 합성돼? 산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있어. 알아? 광합성으로
과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과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첫 번째 봐라. 뭐가 있어? 자, 포도당이 있어. 포도당은 자, 과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자, 봐봐. 뭘로 저장이 되냐?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어. 야, 탄소. 봐봐. 분유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야? 물단지 무액탄이야. 물이야.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이야. 그 다음이 많은 게 단백질. 그 다음 지방. 그 다음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선생님! 탄수화물 제일 많이 먹잖아. 제일 많이 먹지. 밥, 빵, 다 탄수화물이잖아. 근데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낮을까? 왜 그럴까? 근육. 먹는 족족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더라. 물론 많이 먹으면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 뭘로 바뀌어?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에 피하 지방에 피부 아래에 저장이 돼. 그러면 살이 찌는 거야. 밥을 많이 처먹으면 살이 찌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단당류가 있어. 당이 하나인 놈이 있어. 뭐 포도당, 뭐 과당, 갈락토스가 있는데 몰라도 돼. 그리고 당이 두 개가 모이면 이당류라고 해. 이당류는 엿당이 포도당. 뭐 설탕이 포도당 과당. 그 다음 젖당이 포도당 갈락토스. 그리고 당이 여러 개가 뭉친 게 있어. 다당류라고 해. 그리고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이 있어. 근데 우선 과합성을 통해서 낮에는 양분 포도당으로 합성을 해. 근데 이걸 뭘로 저장한다? 우선 뭘로 바꿔? 다당류이 뭘로 바꿔? 녹말로 바꿔. 녹말로 바꿔. 녹말로 바꿔. 하고 녹말로 바꿔가지고 엽록체에다가 저장을 해. 야, 제일 먼저 포도당으로 양분을 합성해. 근데 얘를 뭘로 바꾼다고? 우선 추운 말에 꺼줄게. 안 추워? 괜찮아? 뭘로 바꿔? 녹말로 바꿔. 그리고 어디다 저장한다고? 엽록체에 저장해. 그리고 저녁 때 다시 이제 저녁 때 이동을 해. 체관을 통해서 설탕의 형태를 바뀌어가지고 이동한다. 그래갖고 야, 그리고 포도당은 또 뭘로 쓰인다? 야, 에너지,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인다. 즉 포도당을 세포호흡이라는 건 세포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 전체 몸이 사는 거야. 근데 세포들이 먹고 살려면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열과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근데
이때 얘는 봐라. 최초로 합성되는 물질은 포도당이야. 양분은. 근데 이걸 우선은 엽록체에 녹말로 저장을 해. 그리고 밤에 이걸 체관을 통해서 이당류인 설탕으로 바꿔갖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단당류나 이당류는 물에도 잘 녹아. 그리고 단맛도 나. 근데 봐봐. 네가 있잖아. 밥을 제일 처음에 먹지. 쌀을 먹잖아. 밥을 먹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 단맛 안 나. 왜? 녹말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입에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이 녹말을 갖다가 엿당으로 보내요. 그러면 엿당은 이당류이기 때문에 단맛이 나. 그래서 좀 있으면 밥을 씹다 보면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단당류나 이당류는 단맛도 나고 물에도 젖어. 근데 다당류인 이 녹말은 단맛도 안 나. 제일 처음에. 물에도 잘 안 녹아. 이렇게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양분은 첫 번째는 뭐다? 은유야? 너 잡았지? 약간 잡았지? 너 빠피고 좋아해? 빠피고 좋아해? 자, 언니. 이거 이따가 여기다 버려. 껍질은. 그리고 최초로 만드는 양분은 포도당이야. 광합성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우선은 저장이 돼. 엽록체의 녹말로 다당류인. 그 다음 저녁 되면 이게 이제 체관을 통해서 뿌리나 줄기로 이동을 해.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에너지원인데. 그 다음 산소가 있어. 이제 두 번째. 산소가 만들어져. 야, 산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호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체에게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다. 식물의 호흡의 일부가 사용돼. 식물의 호흡의 일부가 사용되고, 이 만드는 산소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고, 일부는. 그리고 나머지는 뭘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산소는 지가 일부를 쓰고, 호흡에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뭐야? 기공을 통해서 나머지 생명체들이 호흡할 수 있게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해됐어? 즉, 봐라.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야. 물은 물관을 통해서 뿌리에서 줄기, 잎으로 공급이 돼.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공급이 돼. 그래가지고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들어. 최초의 양분인. 근데 이걸 갖다가 낮에는 녹말로 바꿔서 엽록체에 저장한 다음에 저녁에 되면 체관을 통해서 다른 기관, 뭐 뿌리라든지 줄기로 보내. 그리고 산소를 만드는데 산소는 또 자기가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서 내보낸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자, 이제 밑에 보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한다. 실험이 있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다.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실험.
필요한 요소 뭐 있어? 금방 말했잖아.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 빛이 필요하지. 어? 그러면 첫 번째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는 건 우리가 들숨은 뭘 흡입하니? 들숨하고 날숨이 있지. 흡입한 다음에 내뱉는 거야. 들숨은 흡입하는 거야. 날숨은 내뱉는 거야. 들숨은 산소가 질소, 우리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있다. 근데 질소는 그대로 들어왔다. 그대로 나와. 근데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질소 78, 산소 21이잖아. 산소는 들여 마시는 거야. 그러면 나갈 때 산소는 좀 줄어. 그리고 나갈 때 뭘 내보내? 내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야. 호흡 결과가 생기는, 세포호흡 결과가 생기는. 그러면 자, 내가 숨을 불어넣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 용액에다가. 나갈 때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 우리는 산소는 들여 마시고 뭘 내보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불어넣는 거야. 뭘 공급해 준 거야?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준 거야. 그 다음 봐라. 뭐냐? 그래가지고, BTB 용액은 뭐냐? 지시약이야. 얘는 지시약이야. 이 용액이 산성 용액인지 중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인지 알려주는 약이란 말이야. 근데 노초파다. 산성일 때는 노란색이 돼. 그리고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뭐가 된다? 파란색이 돼. 이렇게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틀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갔죠. 콜라를 무슨 음료라고 그래? 콜라 사이다를 탄산음료라고 그러지. 여기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갔지. 탄산이 되는 거야. 산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톡 쏘는 맛있잖아.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러면 BTB 용액이 무슨 색으로 변해? 원래는 이 숨을 불어넣기 전에는 무슨 색이었어? 초록색이었어. 녹색이었다가 무슨 색으로 변해? 제일 처음에는 숨을 불어넣어 파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한다? 무슨 색으로 변해? 이제 노란색으로 변해. 이게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해. 왜? 이산화탄소 공급하니까 산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노초파니까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변해버려. 이해됐어? 그리고 자 보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햇빛에 잘 드는 곳에 잘 비치는 곳에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검정말을 이어줬어.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는 첫 번째 가는 아무것도 안 줬다. 아무것도 안 줬어. 그리고 여기다가 검정말 식물을 안 줬어. 근데 나는 뭘 줬어? 여기다가 검정말을 넣어줬어. 식물을 넣어줬어. 근데 다는 검정말인데 뭘 쌌대? 알루미늄 쌌어. 그러면 전부 다 이 숨을 불어넣어갖고 전부 다 무슨 색이야? 노란색. 원래는 노란색이었어. 산성으로 변했어. 근데 빛을 비춰주니까 가는
광합성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은유야, 가는 광합성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왜? 식물체가 없으니까. 뭐냐? 물과 이산화탄소는 다 공급이 돼 있어. 그러나 식물체가 없으니까 뭐 광합성이 안 일어나니까 그대로 무슨 색이야? 그대로 얘는 노란색이야. 그대로 노란색이야. 가는 그대로 노란색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변했니? 나는 노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했다? 식물체가 있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공급되고 빛이 공급됐어. 그러니까 뭘 해? 나는 뭘 해? 광합성을 하겠지. 그러면서 뭘 생산하냐?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겠지. 그러니까 이 색이 뭐야? 이산화탄소 때문에 얘가 노란색을 띄었는데 색이 변하겠지. 노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초록색으로 변해. 점점. 초록색으로 변해. 그러다가 뭐가 돼버려? 파란색이 돼버려. 연기성까지 가버린다. 무슨 말이 알겠어? 갖고 얘가 무슨 색으로 변한다?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해. 왜? 광합성을 해버리니까 광합성에 뭘 써?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지. 갖고 비대너지를 쏘였고 포도당하고 마늘같이 닦아. 돌 닦아. 닦고 선생님이 수당 비켜줄게. 그리고 근데 여기 있잖아. 세 번째는 얘는 알루미늄 호일을 갖다가 쌓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과 이산화탄소, 비대너지까지 가야죠. 근데 뭐가? 알루미늄 호일로 쌓으니까 비대너지가 전달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얘는 광합성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그대로 노란색이야. 자,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 비대너지가 필요하네. 이걸 다 갖춰 놓아야지만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자. 기억봐봐. 가능한 바라 BTB 용액의 색깔 변화. 노란색이 그대로 노란색이지. 얘는 물, 이산화탄소, 비대너지가 공급했는데 광합성할 물질이 없어. 물체가 없어. 식물이 없어. 그러니까 광합성 안 일어나니까 그대로 노란색이다. 근데 나는 무슨 색으로 변해? 파란색으로 변한다. 왜? 검정말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비대너지를 받아 광합성을 해가지고 뭘 사용해버렸어. 그 용액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사용해버리니까 산성에서 중성, 연기성으로 변하니까 무슨 색으로 변해? 노란색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파란색으로 변해. 왜? 뭘 소모하기 때문에? 광합성의 재료로 이산화탄소를 소모해서.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보자. 그러면서 용액 속이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니까 노란색에서 파란색, 초록색이 노란색에서 초록색, 파란색까지 변한다. 그리고 다는 물과 이산화탄소, 검정말도 있어. 그러나 뭐가 없어. 호일로 쌓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 그렇지. 비대너지가 없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나 안 일어나고 그대로 노란색입니다. 이해됐지? 따라서 광합성에는 가나 실험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걸 알 수 있다. 나아가시려면은 뭐가 필요한 걸 알 수 있어. 비대에너지다. 그리고 옆에 보자. 플러스 강의 2번 봐.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 확인. 광합성은 입에 있는 은유야 어디서 일어난다 했어? 입에 있는 어디서 일어난다 했어? 엽록체. 그러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자. 2번 봐봐. 검정말이 입에 햇빛을 비춘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초록색의 엽록체가 관찰되는데 이 검정말을 탈색시켜 색을 빼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그러면 이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녹말이 있으면 무슨 색으로 변해? 청남색으로 변해. 그래가지고 얘가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녹말로 저장을 한단 말이야. 제일 처음에는 포도당으로 만든 다음에 저장은 엽록체에 뭘로 한다 했어? 은유야. 그렇지. 그러니까 녹말이 있으니까 아이오딘, 칼륨 용액에 의해서 얘가 청남색으로 변해. 그러다 보니까 청남색으로 변한 엽록체가 관찰돼. 엽록체에서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졌다? 녹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색이 변하지. 그러면 광합성의 장소가 어디다? 엽록체구나 알 수 있다. 이해됐어? 원래는 이제 엽록체에서 빛 받아가지고 광합성하면 녹색의 알갱이가 생기는데 여기 있다. 떨어졌다. 근데 얘를 탈색을 시켜버려. 색을 빼버린다.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으로 떨어뜨리면 아이오딘이나 칼륨은 녹말이 있으면 청남색으로 변해. 청남색의 알갱이가 생겨. 그러면 엽록체에서 뭘 했구나. 광합성을 해갖고 녹말을 만들었구나. 그래갖고 광합성의 장소가 엽록체인 걸 알았어.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옆에 보충 자료 봐봐. 광합성이 발생한 또 광합성의 생성물 있지. 뭘 확인하는 방법? 또 녹말하고 그 다음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산소, 광합성 생성물이. 자,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 확인은 검정말을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빛을 비추면 검정말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공기가 물속에서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생겨. 갖고 이걸 모으지라고 꺼져가던 물질을 갖다 대지. 성냥을 갖다 댄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은유야, 불이 확 살아오고. 왜? 산소는 조연성이 있어. 모든 물질이 타는 걸 도와줘. 그러니까 꺼져가던 물질가 확 살아오르니까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산소를 알 수 있다. 뭐라고 나왔냐면 발생한 기체를 모으면 향의 불씨를 가져다면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이때 광합성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산소라는 걸 알 수 있다. 왜? 산소는 물질이 타는 걸 도와주는 조연성이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BTB는 선생님 제일 밑에 4번 봐봐. 플러스 강의. BTB는 뭐라 했어요? 지시하기라 했어.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진성인지 알려주는 지시하기야. 근데 산성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노초파로 외우면 돼.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용액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무슨 색이 산성을 띈다 했지. 산성이 된다 했지. 탄산음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용액성이 많으면 노란색이고 적으면 뭘로 돼? 파란색으로 돼. 이해됐지? 광합성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소모되니까
노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어버려? 파란색으로 바뀌어버려. 이산화탄소량이 적어지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마지막으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보자. 있을 거야. 지금 좀 이따 이것만 하고 쉴 거야, 바로. 어? 제일 밑에 것만 하고. 당연히 쉬어야지. 우리야. 자, 보자. 마지막으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경 요인 보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뭐라 했어? 물, 이산화탄소, 빛이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빛의 세기가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빛의 세기가. 빛이 있어야지만 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봐봐. 광합성은 빛의 세기가 점점 세지면 광합성은 증가해. 그러다가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져도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점이 있단 말이야. 이건 뭐라고? 이걸 많이 먹었다. 그만 얘기해라. 광포화점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이 증가해. 근데 어느 정도 빛의 세기 이상에서는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연히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빛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광합성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해됐지? 그 다음 또 광합성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 뭐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에도 영향을 미쳐. 근데 보자. 두 번째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다. 이것도 똑같아. 빛의 세기야. 빛의 세기하고 똑같아. 광합성량이 영향을 주는 게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얘도 더 이상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봤자 광합성량이 증가 안 하는 점이 있어. 빛의 세기가 똑같아.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선생님 또 온도가 영향을 주네? 온도가 영향을 주네? 온도는 왜 영향을 줄까? 광합성이 효소 때문에.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 때문에. 효소는 우리 몸의 만능이야. 봐봐. 네가 은유가 아파가지고 온도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있었어. 그래갖고 응급실 갈 때 있었어?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몸에. 그렇지? 우리 몸은 보통 36.5도야. 평균은.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 근데 뭐 감기 걸리거나 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진짜 40도를 넘어서지.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왜? 이 효소가 우리 몸의 만능이거든. 모든 만능의 일을 해. 광합성에도 누가 관여해? 효소가 관여해. 갖고 광합성을 빠르게 해. 효소가. 근데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40도를 넘어섰지. 그러면 단백질이 변성이 돼. 갖고 이 기능을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온도에도 영향을 받는 거야. 광합성이 효소 때문에. 그래가지고 봐라. 광합성이 제일 잘 될 때가 이렇게 돼. 광합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최저 온도가 체온범위 36.5도일 때 제일 잘 돼. 광합성이.
그리고 저온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과학 성량이 적어. 근데 40도를 넘어서지. 40도를 넘어서면 즉 효소가 변성이 돼요. 하고 변성이 되면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을 잃어버려가지고 과학 성량이 줄어버리는 거야. 왜 과학 성량이 온도 영향을 받는다? 과학성을 도와주는 게 효소가 있는데 효소는 단백질을 늘렸어. 그 체험 범위 내에서 제일 잘 작용을 해. 근데 40도가 넘어서면 작용을 못한다. 변성이 일어나니까. 이해됐어? 과학 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한다. 왜? 과학 성량에 도움을 주는 게 누구라고? 과학성에 효소란 말이야. 근데 효소가 단백질로 돼 있어. 근데 써나이 40도가 넘어서면 효소가 변성이 되면서 작용을 못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체험 범위 내에서가 제일 작용을 잘한다. 쉬어? 그리고 좀 시원해? 화장실 바로 앞에 있다. 지금 몇 분이야? 45분까지 쉬어?
풀었어? 풀어. 헤드폰 어디 거야? 소니 거야? 오, 별로 비싼 거 아니야? 엄마가 사주는 거야? 이쁘다. 핑크색으로. 응? 클리닉 1시간. 그럼 보자. 다 풀었어? 보자. 자, 그러니까 9시 반에 끝난다고, 이제 6시 반에 오면 9시 반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보자. 1번에 기억이 이산화탄소, 니은이 비대너지, 디귿이 산소. 2번에 X0, XX. 3번에 1번에 디귿, 2번에 기억, 3번에 니은, 4번에 BB, 5번에 A가 이산화탄소, B가 온도야. 비대너지하고 이산화탄소는 둘 다 증가하면 광합성량이 증가해. 그러나 너무 세기가 너무 증가해봤자 일정하게 증가. 근데 온도는 최저 온도가 언제 체온범위냐? 40도가 넘어서면 광합성에 도움을 주는 효소가 작용을 못하니까 변성이 되면서 작용 못하니까 광합성량이 떨어져. 그 다음 봅시다. 10페이지 봅시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의 산물이 있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뭐 있어? 뭐 있어? 은유야. 그렇지. 물과 이산화탄소. 또 뭐 필요? 당연히 광합성이잖아. 그렇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물, 이산화탄소, 비대너지야. 그러면 광합성 결과 생기는 광합성 산물은 뭐야? 뭐가 생겨? 양분이, 최초의 양분이 뭐가 생겨? 포도당. 그 다음 뭐야? 또 뭐 생겨? 기체.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그렇지. 이해됐지? 그리고 봐. 첫 번째,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보다 시금치 잎을 밀폐 용기에 넣은 다음에 이산화탄소 센서를 꽂은 뒤 LED 등과 함께 어둠 상자에 넣는다. 그러면 자 보자. LED 등은 무슨 역할을 하니? LED 등은 무슨 역할을 해? 여기서 빛을 공급하지. 그리고 봐봐.
어둠 상자는 뭐냐, 빛이 뭐 안 통한단 말이야. 근데 이산화탄소 센서와 기기를 연결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앱을 실행한다. 그리고 LED 등을 켜고 일정 시간 동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보자. 이때 뭐가 일어나? 밀폐 용기 속에 밀폐 용기 속에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결과는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어떻다? 감소한다. 왜? 뭐가 해버리니까? 뭐가 일어났어? 광합성이 일어났지.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하기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소모해가지고 뭘 만들어버려요? 포도당을 만들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광합성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떻게 된다? 거기는 감소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의 재료가 되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첫 번째 실험은. 두 번째 실험은 광합성 산물을 확인. 첫 번째, 물이 담긴 시험관 2개 각각 검정말을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한다. 그리고 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둔다. 하나는 그냥 그대로 검정말 넣고 놔둔단 말이야. 하나는 알루미늄 호일을 씌웠어. 그리고 검정말을 집어였어. 그러면 알루미늄 호일을 씌우면 빛이 통과해 못 통과해? 은유야, 못 통과하지. 그랬더니 시험관에 물 모두 따라버리고 에탄올로 넣은 뒤 물을 중탕을 한다. 그러면 왜 물을 딴 다음에 에탄올 갖다가 중탕 가야 돼? 중탕 가열은 뭐야? 직접 가열하지 않고, 야, 그러잖아. 우리가 한약 있잖아. 한약 뜨겁게 할 때 어떻게 해? 너 한약 싫어해? 엄마가 한약 많이 먹이냐? 그렇지. 그러니까 은유가 바로 한약 이야기 나오니까 별로 안 좋아하네. 봐봐. 한약을 뜨겁게 할 때 직접 가열 안 하지. 물에다 넣고 물을 끓인 다음에 어떻게 돼? 한약 봉지가 뜨겁게 되잖아. 그러면 꺼내갖고 먹잖아. 그러니까 에탄올은 알코올이야. 불이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가열하면 불 붙으니까 에탄올을 갖다가 물에다가 에탄올을 갖다가 비커에 담근 다음에 물을 끓여. 밖에 있는 물을 끓여. 그러면 에탄올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에탄올에 의해서 검정말이 뭐가 되는 거야? 색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탈색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다가 뭘 뿌린다? 페트리 접시 위에 검정말 립을 올려놓고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지. 그러면 아이오딘, 칼륨은 뭘 하니? 뭐에 검출했어요? 녹말에 검출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지. 자, 광합성을 하면 입에 있는 엽록체가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들지. 근데 이게 바로 움직이지 않고 뭘로 저장된다? 단당류인 포도당을 다당류인 뭘로? 녹말로 엽록체에다 저장해. 그리고 저녁에 설탕으로 체가 바뀌어가지고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은유야, 아이오딘, 칼륨은 녹말에 검출에 쓰인단 말이야. 그러면 녹말이 있으면 아이오딘, 칼륨에 의해서 이게 엽록체에서 녹말을 갖다가 저장하기 때문에 엽록체가 무슨 색으로 변해? 청량색으로 변해. 그러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고 엽록체가 그 다음 아이오딘, 칼륨에 의해서 녹말이 검출된 거야. 그래서 빛을 받은 검정말잎만 청량색으로 변해.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에 싼 검정말은 청량색의 알갱이가 발견돼야 안 돼. 안 돼. 왜?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니까? 빛이 필요하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왜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서
물의 중탄가열은 뭘까? 엽록체 속에 엽록소, 녹색을 나타내는 엽록소를 제거하여 잎을 탈색시키기 위해서 에탄올에다가 중탄가열합니다. 잎이 탈색되어 아이오딘, 칼륨의 영향을 떨었을 때 색변화를 잘 볼 수가 있는다. 청藍색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해됐지? 그러면 실험 1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한 까닭은 뭐야? 시금친 잎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실험 2에서는 빛을 받은 검정말이 청藍색으로 변하는 까닭. 빛을 받은 검정말이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진다? 우선은 포도당이 만들어져. 근데 엽록체에 저장될 때는 뭘로 저장된다? 녹말로. 그 다음에 밤에 이제 체간을 통해서 이제 이게 뿌리나 줄기로 갈 때는 다시 설탕으로 바뀌어. 라고 체간을 통해서 이동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뭘로? 포도당. 그 엽록체에 저장될 때는 뭘로? 녹말로. 그렇지. 봐봐. 춥지? 안 추워?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다리 올라왔어 아직? 오래 간다. 몇 주 동안 안 보고 있어? 일주? 몇 주 해야 되는데? 병원 가고 있어? 안 가? 알았어. 많이 아파? 아직도? 접질렀어? 오케이. 접질러서 인대가 늘어난 거지. 이렇게 접질다는 게 이렇게 뭐 되는 거 있잖아. 그 인대가 늘어날 수 있어. 삐끗하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봐. 야,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놈들이 3개가 있어. 뭐뭐 있어?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또 온도가 있지. 빛의 세기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면 광합성량은 증가해. 근데 일정 세기 이상, 일정 농도 이상 되면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 버리지. 근데 온도는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체온 범위내가 제일 적고 광합성이 제일 많고 40도를 넘어서면 광합성에 도움을 주는 효소가 변성이 일어나. 그러면서 광합성량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보자. 11페이지 봐봐. 시금친 잎을 밀폐용기에 넣고 산소 센서를 꽂은 뒤 LED 등과 함께 어둠 상태에 됩니다. 산소 센서와 기기를 연결하고 산소의 농도의 측정 앱을 실시한다. 그러면 LED 등의 빛의 세기를 가장 약하게 켰을 때 일정 시간 동안에 산소의 농도를 측정했다. 밀폐용기를 열어 환기시킨 뒤 LED 등을 중간 세기로 켰다가 일정 시간 동안에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 그 다음 밀폐용기를 열어 환기한 뒤 LED 등을 빛을 가장 세게 켰을 때 일정 시간 동안에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가장 약한 빛에는 산소 농도가 조금만 늘어나지. 중간 빛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장 센 빛은 산소 농도가 많이 증가하지. 즉 LED 등의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밀폐용기 속에 산소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지. 왜?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증가하는 거야. 즉, 봐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놈이 뭐다? 빛의 세기가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뭐가 많이 만들어져? 광합성 산물이 뭐? 산소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뭐 있어? 은유야. 그렇지. 또 광합성이잖아. 빛. 근데 광합성 산물이 뭐가 있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 뭐가 있어? 포도당하고 최초의 양분인 포도당하고 뭐가 만들어져? 아니, 그건 녹말로 포도당이 변한 거고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뭐? 그렇지. 봐봐. 광합성 자체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비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뭘 만든다? 포도당, 산소를 만들잖아. 그러면 과합성에 영향을 주는 놈이 세 가지가 있어. 뭐 있어? 과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놈. 그렇지. 비대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또 뭐 있어? 그렇지. 그러면 비대세기가 세면 셀수록 과합성이 활발하니까 산소가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걸 실험한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따라서 과합성량은 어느 정도 비대세기가 셀수록 증가한다. 근데 무한정 증가는 안 한다. 어느 정도 세기가 세지면 과합성량이 일정해져 버려. 그 다음 이렇게도 실험한 돼. 뭐 봐. 주사기에 식은 칫잎 조각 5개와 탄산수와 나트륨 수용을 넣는다. 야, 탄산수와 나트륨을 넣는 이유는 뭐다? 여기 탄산이 있잖아. 탄산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있단 말이야.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요 광합성이 제로가 되는. 이해됐어? 탄산수와 나트륨은. 그리고 필수랑 당겨서 잎 조각 속 공기를 뺀 후 1%의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넣는다. 그리고 비커 주변에 LED 등이 켜진 개수를 늘리며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자, LED 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잎 조각이 떠오르는 데 걸린 시간이 짧게 걸린다. 왜? 야, 은유야, 봐봐. 저기 LED 등의 빛의 세기가 세지지. 그럼 과합 성량이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가 많이 만들어져? 포도당하고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잎이 있잖아.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잎이 어떻게 돼? 뽕뽕 공기가 생기니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산소가 많이 생길수록 얘가 떠올라.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떠올라버려. 얘가 밀어주니까, 공기가 밀어주니까. 그러면서 자,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과합성량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과합성이 많이 됐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봐봐. 빛의 세기가 셀수록 어떻게 돼? 과합성량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과합성이 많이 될수록 산소가 많이 생기니까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짧아진다. 결국에.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10번하고 11번 풀어봐. 한번.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풀어봐. 한번. 빨리.
됐어? 다음은 말해. 다 했어? 가보자. 자, 10페이지에 1번은 00XX. 2번에 가 이산화탄소 나 노말. 3번에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 물 중탕한다. 직접 가열하면 에탄올은 알코올이야. 에탄올이 뭐냐면 식용 알코올이고 메탄올이 있어. 공업용 알코올이 있어. 식용 알코올은 어디에 들어가? 우리 소독약이라든지 그리고 아빠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소주, 술에 에탄올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메탄올은 있잖아. 공업용 알코올이야. 조금만 먹어도 눈이 멀어. 눈에 튀어도 눈이 멀어. 그리고 많이 먹지. 튀셔.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 물 중탕한다. 그리고 탈색시키는 거야. 그 다음 1번에 00X. 그 다음 2번에 빠르게 증가한다. 그 다음 3번에 빛의 세기는 광합성 영향을 미치며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15페이지까지는 숙제고요. 그 다음 봅시다. 16페이지 봅시다. 식물이 약물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이걸 먹었어. 또는 식물도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갖고 생물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해. 호흡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넓은 의미로는 그냥 기체교환이야. 외호흡은. 근데 내호흡은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자, 보자. 식물에 호흡이 있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야. 호흡은 봐라. 크게 단순하게 호흡이란 건 기체교환일 수도 있고, 근데 실질적인 호흡은 세포호흡이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너 왜 밥 먹어? 밥 잘 안 먹지? 원유 뭐 먹어? 주로? 밥? 너 공부 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밥은 잘 먹어? 밥 잘 먹어야 돼. 밥을 먹으면 봐봐, 이 영양소를 소화를 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영양소를 소장에서 흡수해. 그 영양소하고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혈액을 통해서 공급하다. 그러면 세포들이 이걸 갖다가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뭐야? 세포에서 뭘 분해해? 호흡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호흡을 세포호흡이라고 해. 호흡의 진정한 의미는 세포호흡이라고 해. 세포들이 먹고 살아야지 우리
우리 몸도 먹고 사는 거야.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자,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과정이 뭐다? 호흡이다. 그러면 봐. 첫 번째. 이 호흡은 어떻게 일어나?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뭘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보내. 그리고 에너지를 얻어. 에너지. 뒤에 나올 건데 열 에너지로 한 60% 써버려. 40%는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우리 몸에 다 저장해. 아까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쓴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 열 에너지는 우리 체온 유지에서 그리고 ATP 형태로 저장을 해놔. 이때는 에너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호흡이고 은희야 반대로 이게 뭐다? 광합성이야. 광합성하고 호흡은 역반응이네. 거의 그래가지고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감소되며 이 에너지 가지고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쓰이고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는 생명 활동에 쓰인다는 말이야. 이해됐어? 즉 뭐라 그랬어?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이게 호흡이야. 진정한 호흡이네. 그냥 우리는 호흡은 폐에서 단순하게 기체 교환하는 게 아니라 세포들이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세포가 죽으면 우리도 죽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세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호흡이다. 근데 광합성은 언제만 일어나니? 은희야, 광합성은 언제 일어나? 이게 낮에 일어나, 밤에 일어나? 낮에만 일어나지. 근데 호흡은 어떻다? 그렇지. 야, 밤에도 숨 쉬어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밤낮 가림없이 나타난다. 자, 호흡의 장소하고 시기를 보자. 호흡의 장소하고 시기를 보자.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핫도그 모양 생겨서 핫도그에다가 케첩 뿌리는 것처럼 생겼어. 이게 세포 내의 발전소야.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그리고 시기는 우리는 낮에만 광합성을 하지만 낮밤 다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어나야 돼. 호흡은 낮과 밤 항상 일어나야 돼. 우리는 언제나 에너지를 필요하니까. 봐봐, 은유야, 네가 이제 밥을 굶지. 단식 원해 들어간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 못 살 때는 아사라는 것도 있어.
굶어 죽는 거야. 근데 단식으로 들어가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뭘 갖다 쓰냐? 우리가 세포들이 에너지 영양분을 탄수화물을 써. 그러다가 이제 탄수화물이 없어. 그러면 뭘 갖다 쓴다? 지방을 갖다 써. 피하 지방, 피부 아래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갖다 써. 그러면 이 지방을 다 소모해 버리지. 살이 쭉 빠져. 근데 그 다음은 뭘 갖다 써버려? 단백질을 갖다 써버려. 근데 단백질은 각 우리 몸에 심장, 폐 그런 걸 다 이루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서 기관이 파괴돼 버리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밖으로 먹으면 영양소가 공부 안 되면 에너지를 못 얻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호흡은 항상 일어나. 그리고 자 보자 이제 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세포 내에 마이토콘드리아에 있어. 전부 다 세포마다 호흡이 일어나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 그리고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요소를 보자.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요소 보자.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요소. 첫 번째 봐봐.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뭐야? 당연히 호흡에 뭐가 필요하다 했어? 호당하고 산소가 필요해.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 에너지겠지. 반대야. 광합성 반대야. 그러면 첫 번째 호흡에 필요한 물질 뭐야? 물질은 뭐다? 포도당을 뭘 이용해서 분해한다고?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한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하고 산소가 필요하지.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야. 그리고 산소는 광합성으로 생성되거나 뭘 통해서 흡수돼? 기공을 통해서 잎에 식물이니까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돼. 얘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야. 식물에 영양소야. 산소는 뭐야? 광합성으로 만들어지거나 뭐야? 지가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면 된단 말이야. 공기 중에서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호흡결과 생성되는 물질, 생성되는 요소는 뭐야? 요소는 뭐야? 뭐가 생성돼? 광합성하고 역반응이 되겠지. 물과 이산화탄소.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지. 자, 봐봐. 자, 이 에너지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야, 싹을 틔운다든지, 꽃을 피우는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거야. 이 에너지 가지고 싹을 틔운다든지, 꽃을 피우게. 갖고, 생명활동에 이용한단 말이야.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 당연히 물은 식물에서 사용되거나 방출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자 광합성에 이용되거나 잎의 기공을 통해서 방출이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물은 치가 이용하거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로 방출해.
이산화탄소는 과합성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기공을 통해서 방출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호흡하고 과합성하고 호흡은 무슨 반응? 서로 역반응이야. 과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이란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 근데 호흡은 뭐야? 식물의 세포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 보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너 여기 뭐 생겼어? 갑자기? 그렇지? 피야? 금방 피 안 났다가 갑자기 는 거야? 피곤해? 뜯었어. 너 뜯었지? 안 뜯었어? 보자. 그리고 거기 실험 봐봐. 식물의 호흡에 기체의 출입이 확인하는 거. 기체의 출입 확인 봐봐. 시금치잎을 넣은 밀폐 용기에 산소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를 꽂은 후 어두운 상자에 넣고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근데 산소 농도는 어둠 상자에 넣었으니까 시금치잎을 어둠 상자에 넣었지. 그러면 뭘로 만들어준 거야? 어둠 상자에 넣고 LED 등을 안 켜버렸어, 은유야. 그럼 무슨 상태로 만든 거야? 어둠 상태가 어둠이 유지되는 거지. 빛이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밤을 만들어버린 거야. 밤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 뭐는 안 돼? 밤이니까 과합성하고 호흡 중에서 뭐는 안 돼? 그렇지. 과합성은 빛이 필요하잖아. 근데 빛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만 일어나? 호흡은 낮과 밤 항상 일어나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뭐만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호흡만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그러면 어둠 상자에 넣고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지. 그러니까 뭐는 소모해? 포도당을 산소로 이용하고 분해하는 호흡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는 어떻게 돼? 그렇지. 그리고 호흡 결과 생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해됐지? 그래서 산소 농도는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였다. 시금치 잎에서 호흡이 일어나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해됐지? 그럼 옆에 보자. 플러스 강의 보자. 자, 플러스 강의 보면 호흡 시 열의 발생 보자. 식물이 호흡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가 생기지. 뭐가 생긴다 했어? 열에너지하고 에너지가 발생한다 했지. 생활에 필요한. 그러면 열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온도가 어떻게 돼? 호흡 시 플러스 강의 1번 봐. 식물이 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 시 온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 호흡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확인 봐봐. 페트병 안에 가에 시금치 잎을 넣고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놓아둔 뒤 각각 페트병 속의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뭐에 검출했습니다? 그렇지. 너 봤어? 알았어? 배웠어?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통과하면 수산화칼슘 수용액인데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암점이 생겨.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생겨. 그러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통과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회수가 뿌옇게 변한다. 가에서는 석회수가 뿌옇게 변해. 그럼 석회수가 가는 뿌옇게 변했으니까 뭐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즉 빛이 없을 때는 뭐만 한다? 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하고 호흡을 해. 둘 다 해. 근데 빛이 없으면 밤에는 뭐만 한다? 은유야? 그렇지. 호흡만 하니까 산소는 소모하고 뭘 방출해?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식물이 호흡만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생겨가지고 석회수를 통과하면 석회수가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져.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보자 이제 광합성 마지막으로 광합성하고 호흡의 관계 보자. 광합성하고 호흡은 무슨 반응이다? 역반응이야. 광합성하고 호흡은 무슨 반응이라고? 역반응이야. 봐봐. 은유야. 야, 광합성은 뭘 재료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뭘 흡수해?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뭘 만든다? 산소를 만들지. 이게 광합성이에요.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니까. 포도당을 합성하니까. 근데 호흡은 봐봐.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갖고 보내네. 그러면서 뭘로 보내? 물과 이산화탄소를 보내면서 이때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와. 역반응이지. 자, 이게 광합성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광합성이고 왼쪽으로 가는 게 뭐다? 호흡이다. 이해됐어? 그럼 봅시다. 그래가지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야? 입에 있는 어디? 그렇지. 염동체가 있는 세포에서. 그리고 호흡은 어디? 그렇지. 살아있는 세포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다 있어. 발전소야. 세포네. 그리고 일어나는 시기는 광합성은 언제 일어난다? 낮. 그다음 호흡은 그렇지 항상.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그다음 또 빛이야. 이렇게 물질이면 물과 이산화탄소고 그리고 호흡은 뭐가 필요해? 반대로 있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갖고 분해한다 했지.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이 포도당하고 산소야. 그리고 자, 광합성이 생성되는 물질이 뭐야? 은유야. 야,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가지고 빛에너지를 흡수해갖고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잖아. 광합성은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 근데 호흡은 반대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 보내가지고 뭘 만든다? 물과 이산화탄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해됐지? 그 다음 기체 출입은 광합성은 뭘 흡수해? 아니 기체 출입.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뭘 만들어? 산소를 만들잖아.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산소를 만들잖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지. 반대로 호흡은 뭘 흡수해?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 보내야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반대지. 이해됐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산소를 방출하고 호흡은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자, 과합성은 포도당을 양분을 합성해갖고 뭘로 저장한다? 에너지로 저장한다. 근데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봐봐. 이 광합성은 포도당에는 양분을 합성해갖고 에너지를 저장해. 화학 에너지로. 빛에너지를. 근데 호흡은 뭐야? 양분을 분해해갖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잖아. 즉,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양분을 분해해갖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옆에 봐라. 또 4번 봐봐. 3번 봐봐. 과합성과 호흡의 관계. 과합성은 양분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과합성에서 생성된 물질은 호흡에 사용되고, 호흡으로 생성된 물질은 과합성에 이용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어. 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고 뭘 하냐? 이제 좀 이따가